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3일 태국 뉴스입니다. 방콕 민간병원과 주거지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대규모 불법 국적 취득과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 태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무부 행정국은 병원 기록과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딘덴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좁은 방 하나에 수십 명의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하는 등 방콕시 50개 구에서 무려 3천여 건의 비정상적 주소 이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자금세탁방지위원회까지 수사에 가세해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사정 전국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태국 반부패 당국이 지역 학교 급식 사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부실한 식단 운영 실태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 수라타니 지부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 학교들에서 지출, 증빙 서류 누락과 예산의 임해 전용 등 심각한 행정적 허점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사전 통보를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급식의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났으며 식수 공급 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복지가 소홀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월화신 내무부 차관은 급식 사업이 아이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밥상 위의 품질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일선 현장의 부당한 지시 구조를 지적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태국 상원이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응급의료 체계의 재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정보통신통신위원회 내 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발생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조 2천억 바트에 달하며 국민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행 방제 시스템은 중앙 예산 의존도가 높아 복잡해진 현대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 약방문식 지원에서 벗어나 재난 피해자 원호 및 복구 기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한 재정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기금의 심각한 재정 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응급 출동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될 예정이어서 보상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구급차 GPS 추적 도입, 원격 의료 활성화, 보상 단가 조정과 함께 국가 예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종 의료 및 사회보장기금 등의 외부 재원을 통합하는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재난관리 개혁의 핵심은 사후 보상보다 위기 발생 전에 적극적인 사전 예방 투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최근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일본계 완성차 업계의 이탈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태국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며 기존 투자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전통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일본계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이 1조 바트를 넘어선 데이어 올해 상반기 실제 유입액만 이미 5,300억 바트를 돌파해 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생산 기지로서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최신의 주력 포위함인 푸미폰 아드냐데 담의 엔진 파손 원인으로 잦은 임무 투입에 따른 과도한 운용이 지적됐습니다. 위로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푸미폰함이 동끝 유일의 최신의 함정이라 과도한 임무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해군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2척 이상을 동시 건조하는 잠해함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제 표준이라며 향후 신형 호위함 도입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해외 임무 중 부품 결함으로 멈춰선 푸미폰함의 수리를 위해 약 4억 9천만 바트를 투입해 독일산 MTU 신형 엔진 2기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명확한 과학적 공학적 조사를 거쳐 이번 사태의 교훈을 향후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푸미폰함은 비상용 엔진을 이용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오는 26일부터 태국만상에서 열리는 해군 최종 전투 준비 태세 훈련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국 야당인 민주당이 최근 급증한 외국인 자본과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잠식과 상권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은 최근 관광지와 서비스 업종에서 태국어 소통조차 어려운 외국인 직원과 매니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태국인이 힘든 일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일부 고용주들이 낮은 교섭력을 가진 이주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낮추려는 부도덕한 처사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외국인 자본의 명예 대여 방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자본 투명성 검증, 거대 자본의 골목상권 잠식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과 문화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균형 있는 정책 집행 등 3대 핵심 과제를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클릭스가 대출을 받고 고의로 잠적하는 이른바 대출 먹튀 소동을 겪은 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클릭스는 초기 데이터 부족과 미비했던 신용조회 절차로 인해 상환 의지 없이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클릭스는 고객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 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사태가 가상은행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출범할 나머지 2개 가상은행에 대해서도 완벽한 운영 준비 상태를 거쳐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차질 없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전력 개발 계획 추진에 나섰습니다. 에너지부 소위원회는 국가 넷제로 목표를 뒷받침할 4가지 전력 공급 시나리오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초안은 공통적으로 첨단 SMR 기술을 통한 전력 공급 계획을 담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를 결합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기조를 동시에 잡으면서도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둔화된 1.9%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투자가 기계 및 운송 장비 부문의 호조로 크게 급증했고 세계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품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과 농업 부문 역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공공투자가 감소하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는 등 과제도 함께 노출됐습니다. 네스크는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을 2%에서 2.5%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과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지원, 수출 동력 유지, 민간 투자 촉진, 정부 지출 집행 가속화, 리스크 대비를 담은 5대 정책 관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방콕시의 새로운 도시계획 초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끼안나킨 파타라 은행기업금융사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교외로 향하던 주택 수요를 다시 방콕 도심으로 끌어모으는 풀백 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논타불이, 빠툼타니 등 교외 지역 프로젝트들의 판매량과 유동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논타불이 나콘빠톰, 람누까 랑식, 로앙팽 나크라방, 톤부리, 나차다피셋, 락프라오 등 5대 전략적 요충지를 주요 격전지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외 지역 개발업체들은 단순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도심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5월 방콕 낙가산 철도역 인근에서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화물열차와 시내버스 충돌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 피의자 6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태국 검찰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끝에 사고 책임이 있는 피의자들을 법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차단기 관리원, 시내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가 추가된 기관사, 그리고 철길 건널목에 차량을 무단 정차해 통행을 방해한 오토바이 및 픽업 트럭 운전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신호 체계 불이행과
안전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무단 정차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만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방콕의 한 재래시장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사제 총기를 난사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나 경찰서에 따르면 17세와 14세 소년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프라하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디저트를 팔고 있던 15세 소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총기를 발포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소년이 발목에 경상을 입었으며 용의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이들의 거주지에서 사제 총기와 실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범인 17세 소년은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달 초 총기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콕의 도심 공원에서 말다툼 끝에 다른 노숙자를 연못에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콕 풍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벤짜실이 공원 연못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인근 보행로에서 38세 태국인 남성 톰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 톰은 피해자가 공원 안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추행 등 난동을 부려 이에 불만을 품고 시비를 벌이다가 몸싸움 끝에 연못으로 밀어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과거 지역에서 유명한 라디오 DJ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39세 남성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오토바이 관광객들이 교통경찰 단속에 반발하며 관광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태국 경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은 한 야이를 방문했다가 부당한 장시간 검문과 과도한 범칙금 부과를 당했으며 유치장 감금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현지에서는 관광 보이콧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한야이 경찰 측은 단속 대상이었던 오토바이 17대 중 후미 등 고장이나 불법 개조 등 실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9대에 대해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을 부당하게 단속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단속 과정은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국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 두발 규정과 관련된 검토 결과를 내각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아동보호법을 개정해 두발 규정을 직접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기존 교육 관련 법령을 활용해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교칙을 제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위반 시 징계는 가능하지만 신체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률적인 규정을 강요하기보다 학교별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의 관문인 방콕 수원납품 국제공항의 고질적인 입국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파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공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단기 대책으로 피크 시간대 인력 배치 최적화와 함께 저위험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용 국적을 기존 3개국에서 33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가 완료되면 승객의 약 50%가 30초 안에 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짜 웹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입국 카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사와 연계해 올바른 안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성 터미널 활용 및 터미널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공항 인프라와 서비스를 전면 업그레이드해 태국의 첫인상을 사로잡는 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자국 내 소비 촉진을 명목으로 강행했던 입국장 면세점 폐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헛발질로 판명나며 면세점 부활 검토에 나섰습니다. 학계와 태국 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 2024년 8월 제도 폐지 이후
공항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잇따른 정책 실패로 태국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재정경제국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픽업 카운터 도입과 제한적 입국장 면세점 등 3가지 대안을 두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폐지 이후 해당 공간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활용되고 있어 신중한 공간 재배치가 선행될 예정입니다. 태국 북부의 주요 하천들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맹독성 중금속이 대거 검출돼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공해국의 수질 모니터링 결과 치앙라이 지역의 꽃강, 사이강, 루옥강, 메콩강 등 다수 조사 지점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비소와 수온 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하천은 저서생물의 치명적인 고농도 비소가 검출되며 만성화된 오염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수생생물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해 본 사안을 국가 아젠다로 지정하고 국가위원회를 발족할 것과 함께 오염 유발 원인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국에서 마약 유인 야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상에 확산되면서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 산하 가짜뉴스 방지센터는 마약통제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정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반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조작된 콘텐츠로 구석에 풍제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의도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상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자극적인 콘텐츠가 대중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과 미국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직접 비교한 게시물이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맹장수술 사례를 비교한 결과 태국에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의 총 비용은 약 25만 바신만 면, 미국은 복강경 수술 후 당일 퇴원했음에도 수술비가 약 100만 밭에 달했고 보험을 적용받고도 본인 부담금만 12만 밭에 이르렀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미국이 태국보다 수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성자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의료비 실체를 전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태국 등 의료보험 시스템이 지닌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한 소비자가 대중적인 돼지고기 요리를 먹다가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주사 바늘 조각을 발견해 온라인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소비자 고발 그룹 등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매콤한 돼지고기 요리인 람똥물을 먹던 중 딱딱한 이물질을 뱉어냈고 그것이 놀랍게도 부러진 주사 바늘 조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으나 무심코 음식을 먹는 식습관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며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한 양동업 종사자의 충격적인 내부 폭로가 이어져 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누리꾼은 돼지의 목 부위는 어릴 때부터 백신이나 항생제 주사를 가장 많이 맞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러진 주사 바늘 잔여물이 박혀있을 위험이 크다며 자신들은 이 부위를 절대 먹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섭취할 때 각종 이물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타야 인근 지역에서 거대한 토종벌떼가 벌집을 이탈해 상인과 학생 등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촌부리 박나문 군청 및 경찰서 인근의 대형 나무 위에 있던 가로 세로 1m 크기의 거대한 꿀벌떼가 인근 상인이 닭고기를 굽기 위해 피운 불길에 자극을 받아 갑자기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어른 4명과 학생 13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100여 마리가 넘는 벌에 쏘인 71세 여성 상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를 분사해 추가 피해를 막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벌집을 소각 처리했습니다. 우볼나차타니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과일에서 정체불명의 핏자국이 발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이를 알고도 그대로 보낸 상인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온라인을 거세게 달구고 있습니다. 소비자 A씨는 배달받은 생망고, 과육에 선명한 붉은색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게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상점주인은 과일을 썰다 칼에 손을 베어 묻은 피라고 실토했습니다. 피가 묻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새 과일로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낸 사실에 A씨가 질타하자 상인은 환부를 언급하며 오히려 불쾌한 티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상을 본 태국 네티즌들은 손님에게 피 묻은 음식을 대수롭지 않게 보낸 것은 명백한 위생 불감증이라며 기본적인 위생 개념도 장사할 자격도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대형 기술 프로젝트인 THAI 패스포트가 사전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서비스 약관에 담긴 독소 조항으로 거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순간 쿠키 아이디를 통해 이용 행태가 추적되며 AI와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1년간 강제로 보관됩니다. 특히 알고리즘이 안보 침해 요소 등을 감지할 경우 인간 관리자가 대화창을 직접 열어 열람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에 즉시 이송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이 플랫폼이 온전한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며 금융정보나 민감한 대화까지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던 당초 취지와 달리 정부의 새로운 국민 통제 및 감시 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클라 하샤이의 한 호텔에서 새벽 시간에 대안이 홀로 투숙 중인 여성의 객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새벽 4시경 누군가 객실 문을 거칠게 흔들며 열려고 해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호텔 측에 항의했지만 보상으로 무료 숙박권을 제한하는 데 그쳤고 사건 당시에 복도 CCTV 영상마저 고장났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아 허술한 보안관리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체포되었지만 네티즌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투숙객에게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호텔 측의 거센 공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쓰레기 선별원이 무심코 주워 모은 고철 조각들을 녹였다가 6만 밭이 넘는 거액의 순은을 손에 쥐게 된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 매입 업체를 찾은 한 고객은 평소 쓰레기장에서 수거해 둔 숟가락과 금속 손잡이 등의 고철 조각들을 들고 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고철들을 함께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자 놀랍게도 번쩍이는 은빛 덩어리로 변신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순환 함량은 92%를 넘었고 무게는 1kg을 훌쩍 넘겨 당시 시세로 총 6만 1000밭에 달했습니다. 당초 1만 밭만 벌어도 좋겠다던 선별원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5만 6천 밭이 넘는 순수익을 손에 쥐며 큰 행운을 안게 되었습니다. 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주문했다가 엉뚱한 가짜 제품을 받거나 배송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태국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아이폰을 주문했으나 배달된 상자 안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탑재된 가짜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소비자 역시 고가의 최신형 아이폰을 주문했으나 상자 무게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측은 개봉 흔적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했고 택배 기사는 임의로 배송 완료 처리를 해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고가 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며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